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M1 프로세서 맥입니다. 어떤 게 M1 프로세서 맥일까요? 두 대 갖고 나왔는데 딱 보면은 구분이 안 되죠. 둘 다 맥북 프로고요. 이쪽에 있는 컴퓨터는 제가 기존에 쓰던 맥북 프로 13인치고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M1 맥북 프로 13인치입니다. 일단 발표와 동시에 관심 엄청 많이 받았었고요. 리뷰나 관련 정보들도 엄청나게 많았던 제품이죠. 애플이 올해도 사실 많은 제품들을 내놨는데 사실 대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들이고 또 기대했던 만큼 나왔죠. 그런데 이 맥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소문으로 나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 잘 믿어지지 않았었고요. 이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어느 정도는 맥과 아이패드 사이를 메우는 그런 새로운 컴퓨터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전혀 뛰어넘는 컴퓨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제 막 뜯은 지 얼마 안 돼서 첫인상 그리고 처음 느껴지는 반응성들 어떻게 보면은 많이 다른 리뷰도 보셨겠지만 또 제 입장에서는 되게 새롭기도 하고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첫인상이 너무 강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써보면서 느껴지는 바로 그 즉각적인 반응성 그리고 특히 이제 로딩에 대한 이야기를 M1 프로세서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그동안 발표 이후에 M1 프로세서에 대한 정보들이 조금 더 나오기도 했고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새 맥이 빠르다 하는데 사실 여러 영상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빠른 것 같긴 한데 이게 사실 영상으로 보는 거랑 직접 보는 거랑 이렇게 다를 줄 몰랐거든요. 일단은 체감적인 반응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앱 실행 속도는 사실상 좀 말이 안 되는 느낌이고요. 어떤 순간에서는 이게 이걸 누르면 좀 이 정도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빙긋빙긋 도는 그런 로고가 나오면서 약간 컴퓨터가 멈칫멈칫하는 경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오래 써보진 않았지만 이쯤 되면은 그런 멈칫하는 게 아예 없습니다. 앱이 열리고 실행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맥을 10몇 년 쓰면서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되게 좀 놀랍네요. 이건 맥 프로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이 M1 프로세서에 대해서 그동안 좀 계속 들여다보고 그러긴 했는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빨라질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어쨌든 X86이랑 ARM 사이에 특성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꼭 인텔이 아니라 AMD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성능 중심의 PC 시장을 이끌어왔던 X86 기반 프로세서 자체가 뭔가 부정당한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어떤 거 써온 거지? 라는 거죠. 분명히 칩 그리고 특히 이제 CPU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인텔 맥이 더 분명히 좋은 성능을 낼 거고요. 그게 전체적인 퍼포먼스에서도 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컴퓨터가 꼭 CPU만 빠른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전의 생각으로는 이미지나 영상 같은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칩에 최적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앱 로딩부터 차이가 나니까 저도 정확히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되는지 기술적으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또 한편으로 뜯어보면은 애플이 가장 잘하고 가장 자랑하는 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만들면서 최적화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에 같이 넣어서 보강을 해주고 또 소프트웨어에서 어려운 것들은 하드웨어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면 서로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이게 협력하기도 굉장히 쉽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칩 구조 자체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짜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 칩의 성능 향상의 많은 부분이 이 메모리, 저는 메모리빨이라고 보거든요. 이전에도 잠깐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 칩의 가장 큰 특징이 메모리를 가운데 놓고 CPU, GPU 그리고 뉴럴 엔진이 들어와서 같이 이 안에서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딜 거치지 않고 직접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인 거예요. 그러면은 얘만 그게 되고 다른 컴퓨터는 GPU에서 메모리 접근 못하나? 사실 그건 아니에요. 다 씁니다. 연결합니다. 그 가는 경로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컴퓨터는 일단 회로를 통해서 데이터, 그러니까 사실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연산을 하는 건데 그 각 부품들, 그러니까 메모리, GPU, SSD, 사운드 카드 같은 그런 주변 장치, 아니면은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까지도 다 사실은 데이터를 다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 장치들이 사실상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건 똑같지만 데이터가 오가는 길 자체가, 통로 자체가 스펙이 달라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뭐 고속도로, 뭐 지선도로, 간선도로 막 이런 식으로 속도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 안에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버스라고 부르는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통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CPU와 메모리 사이에 연결하는 그 데이터 버스가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왜냐면은 이 메모리 자체가 CPU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갖다 넣어놓고 뭐 거기서 처리한 거를 다시 메모리에 옮겨놓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메모리는 가장 빨라야 되는 장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빠르다고 하는 게 사실 뭐지 PCI 익스프레스거든요.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에는 보통 뭐 GPU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SSD도 PCI 익스프레스에 꽂죠.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빠르고 대역폭이 큰 것들,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쭉쭉 밀어넣어줘야 되는 것들을 이제 PCI 익스프레스에서 쓰고요. 나머지는 뭐 USB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버스들이 또 좀 있죠. 가장 느린 게 아마 뭐 USB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해도 서로 속도 차이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극단적이에요. 일단 여기에서 CPU랑 GPU만 놓고 한번 볼까요? 컴퓨터 성능, 특히 3D를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생각해보면은 게임이잖아요. 게임할 때는 보통 이제 GPU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는데, GPU가 아무리 빨라도 이 성능을 갉아먹는 몇 가지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메모리예요. GPU도 일종의 CPU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서 유닛인데 연산장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GPU 안에도 메모리가 있지만 그 안에 직접 뭘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CPU에서 뭘 처리해서 일부 연산을 GPU에다가 넘겨주는 거죠. 그럼 GPU가 그 일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다시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컴퓨터 안의 모든 것들은 중앙 메모리, 디자이프 메모리 안에서 다 주관이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청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CPU가 관리하는 메모리 쪽에다가 GPU도 와서 거기 와서 일을 받아가야 되고, 일을 끝난 다음에는 다시 여기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복사가 일어나는 과정이죠. 근데 어쨌든 이 메모리와 GPU 사이에는 어쨌든 복사를 해야 되고요. 그 복사하는 경로가 바로 PCI 익스프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PCI 익스프레스 슬롯의 속도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메모리에 있는 거를 빨리 가져오고 빨리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일단은 틈나는 대로 계속 메모리에 때려 박았기 때문에 요즘 그래픽카드들이 뭐 10기가, 20기가씩 메모리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많이 가져와서 놓고 일을 계속 하면서 또 가지고 오고 처리하고 가지고 오고 그 사이에 텀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M1은 그냥 칩 안에서 CPU가 여기에 만져놓으면 그 메모리를 바로 GPU가 들어가서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여기에 또 뉴럴 코어도 와서 일을 하고요. 이거 빵 만드는 걸 예로 들 수 있는데, 3명이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A가 재료를 섞어요. 그 다음에 B한테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들고 갑니다. 가서 자, 여기 내가 배합한 게 있어. 이걸 이제 반죽을 해. 그러면은 B가 그거를 막 열심히 주물러서 반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다시 C한테 가지고 가요. 이거 구워줘 라는 거예요. 그런데 M1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테이블 하나 놓습니다. 그래서 A가 재료를 섞으면서 B는 동시에 주무릅니다. 그리고 C는 반죽이 끝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A와 B와 C가 하는 일의 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중간에 데이터가 오가고, 그러니까 빵이 오가고 재료가 오가는 시간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겠지만 사실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복사하는 동안에 거의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뭐 전자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거리상의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패키지 다이 안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오가는 거랑 이 CPU, 메모리, 그리고 저 밑에 있는 그래픽카드가 서로 데이터가 오가면 그거는 물리적으로 분명히 요만큼과 이만큼은 몇십 배의 성능 차이가 있을 거죠. 몇십 배가 아니죠. 뭐 몇백 배 될 수도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처리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손실을 줄이는 거죠. 노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컴퓨터 성능 짜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속에 있는 트랜지스터들이 딴짓 안 하고 끝까지 다 짜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건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굉장히 뭐 비인간적인 컨베이어 벨트 만들어진 건데, 사람이 아니니까 컴퓨터는 반도체는 일을 계속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의 스케줄링을 정확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일하는 거 보면은 앱 하나 실행한다고 해서 모든 리소스가 그 앱만 딱 떠받들고 실행시켜주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지고 있는 태스크들이 뭐 수십 개, 수백 개 되죠. 이거를 몇 개 코어 CPU가 돌아가면서 처리를 하는 건데, 정확히는 뭐 멀티태스킹이라고 해도 동시에 처리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깔아놓고 여기 짝짝짝짝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빨리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CPU 코어가 뭐 이번에 M1도 8개 코어 들어간 것처럼 뭐 4개, 8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에 뭐 4개, 8개 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은 조금 빡세고 어떤 일은 좀 널널해요. 예. 그래서 이 일들을 어떤 코어로 얼만큼의 전력으로 일을 할지 이런 것들을 스케줄링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관리해주는 게 이제 퍼포먼스 컨트롤러인데 그 퍼포먼스 컨트롤러가 굉장히 일을 잘 하는 것 같고요. 이게 결정적으로 허탕을 치지 않으려면은 CPU와 운영체제 사이에 이 합이 잘 맞아야 되죠.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이제 이 일이 들어갈 거야. 이거 너네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은 딱 주면은 CPU가 딱 받아서 이건 착착착 이렇게 일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잘못 넣으면은 CPU 일을 한번 잘못 넣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건데 느린 뭐 저전력 코어에다가 넣는다라고 하면은 느리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된 데이터랑 처리하려는 거랑 일이 안 맞으면은 그냥 멈춰버리기도 하고요. 노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을 잘 하기 위해서 뭐 CPU 회사들이나 뭐 운영체제 회사들도 이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작년에 인텔 거의 발칵 뒤집어 놨던 그 멜팅버그 있잖아요. 이게 이 예측을 잘 해서 그 CPU 안에 있는 캐시 메모리랑 일이 정확히 매칭이 잘 되도록 캐시 히트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운영체제 일부를 들여다보고 운영체제랑 CPU 사이에 원래 좀 들어가서 보면 안 되는 데까지 좀 들어갈 수 있게 약간 비집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용한 그 보안 허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두 회사가 다른 회사가 하다 보니까 뭐 보안에 문제가 생긴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어져 오던 건데 고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데 애플은 항상 이야기하죠. 이번에도 이야기했고요. 이 M1 칩을 만들 때 맥OS 팀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일했다고 몇 번 강조를 했어요. 프로그램 딱 실행하면 맥OS가 같이 실행하면서 스케줄링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딱딱딱 나눠서 정확히 주니까 거의 이거는 뭐 시험 볼 때 예상 문제집을 같이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이 딱 들어왔을 때 메모리 들어왔을 때 프로세서 코어를 또 필요하면은 뭐 GPU나 뉴럴 엔진이 같이 붙어가지고 앱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고 실행 속도뿐만이 아니라 뭐 처리 속도 같은 것들도 다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바짝 붙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능청맞게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M1 맥을 보는 거는 단순히 애플이 뭐 칩을 바꿨다, 뭐 실리콘을 바꿨다라는 게 아니라 애플이 이 컴퓨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새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런 앱 실행 속도 차이도 나는 거고요. 결국에는 뭐 CPU 중심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인텔 맥이 빠른 부분들도 있다는 뭐 자료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그 상황에서는 이 M1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체감적으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앱 실행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깜짝 놀라서 사실 뭐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왜 이렇게 빠르지라는 생각을 좀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얘기를 조금 풀어봤고요. 뭐 아무래도 이거 뭐 다들 하시는 건데 저도 이 성능을 볼 수 있는 앱 실행하는 장면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쓰는 제일 무거운 앱 2가지 파이널 컷 프로랑 다빈치 리조브 2개를 좀 실행해보는 걸로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M1 프로세서 맥 이야기는 이 정도로 얘기가 많을 줄 몰랐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방 다른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